원격 조작이 아니라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지를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이 지형을 알아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초당 수백 K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새로 명령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공학 에러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신규 업데이트 영상이 나왔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Daily Works Help Clear Your Mind라고 매일 산책하면 이제 마음이 맑아진다라고는 코멘트와 함께 평평한 이 공장 안에서의 이 모습이 아니라 저런 험지, 저런 데 미끄러질 수도 있는 저런 데에서도 균형을 잡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였죠. 약간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야, 저 정도면은 옛날에 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파쿠르라는 묘기에 비하면은 뭐 한참 멀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놀라운 이유가 지금 카메라 비전을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아예 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느낌만으로 느끼면서 실시간으로 이 액추에이터와 동작 방식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균형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부분적으로 저렇게 미끄러짐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유사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이게 균형을 잡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동 능력을 보이면서 반응을 시시각각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앞으로 시각 기능을 추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놀라운 건지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영상 나왔을 때는 별로 정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번역을 해보면은 자, 이제 전기 팔 다리를 제어하는 신경망을 사용해가지고 매우 다양한 지면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신경망인 거죠. 전기 팔다리를 제어하는 신경망이라고 하니까 원격 조작이 아니라 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지를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이 지형을 알아서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죠.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밀란 코박, 이분도 요걸 이제 인용하면서 이 멋진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 실험한 다음에 이게 하나 사진 찍어줬나 봐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 좀 힌트가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비전 처리가 전혀 안 돼 있다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눈이 멀었다는 것. 그래서 비디오 없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장된 컴퓨터, 이제 그 자체 설계된 프로세서죠. 그게 2에서 3ms로 실행되는 신경망에 의해 소모된다. 요 각각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흥미로운 작업들이 계속 진행 중인데, 자, 비전 처리, 이제 비전 카메라도 넣어야겠죠 결국은. 그 다음에 험한 지형에서도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속도나 방향 명령에 대해서 반응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하죠. 만약에 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넘어지는 방법, 또 다시 일어서는 방법,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2에서 3ms마다 지금 뭔가를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니까 이 온보드 센서에서 의존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당 수백 K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새로 명령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초에 2번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이렇게 움직임을 이제 결정을 지어줘서 얘기한다면은 1초에 수백 번을 명령을 던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계속 이렇게 컨트롤이 이렇게 막 되겠죠. 그 명령을 주는 대상이 뭐냐? 지금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액추에이터들, 뭐 관절이라던가 팔다리 자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막 결정을 해줘야지 전체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요 보시면은 이 어기적 하는 이 각각의 관절 부분들, 예를 들어 골반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허리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일 수가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팔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하면서 전체 균형을 잡아 간다라는 거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예전부터 이거 하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사실 맞습니다. 예전에 이 아틀라스가 리비전 되기 전에 이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저런 파쿠르 묘기들을 막 자연스럽게 보였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비전 센서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격으로 하지 않고 알아서 이제 뉴럴 엔진으로 계속 2, 3ms마다 계속 이렇게 인베디드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제어를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점이고,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하면은 역시나 결국은 대량 생산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목적에 아예 차이가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처음 이걸 만들었을 때는 약간 프로토타입 형식으로, 그러니까 비상업적인 이유로 멋진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유압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면은 상업적으로 보면 이게 돈을 벌기는 좀 힘든 구조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데모 버전으로 잘 나온 버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도 지금 몸에
엄청난 상처가 많이 있듯이 기존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실패율도 굉장히 높아서 그 실패만 모아놓은 그러한 영상도 따로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자체 설계한 이 인베디드 하드웨어 반도체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초지연 2, 3mm마다 한 번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엔드투엔드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것들 비전 처리하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보셨던 비전 처리 없이 균형을 잡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영상 정보가 없으면 일단 뭐 IMU 그러니까 관성 측정 장치죠. 이너샤 메저먼트 유닛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거나 간절히 위치, 토크 센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반응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우리도 눈 가리고 저런 데 내려가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로봇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학습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굉장히 짧은 시간마다의 어떤 결정을 계속 MPU를 이렇게 추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일단 액추에이터 설계 자체도 굉장히 정밀하게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뭐 전기모터나 감속기, 뭐 힘 센서나 토크 센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액추에이터인데 테슬라가 자체의 액추에이터를 지금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가지 종류로. 그럼 매번 이 초고속으로 나오는 신호마다 그 신호를 제대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추에이터의 펑셔닝도 잘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면이 막 푹신하거나 막 매끄럽거나 그런 환경에서도 이 미끄러지는 상태를 즉각적으로 액추에이터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말은 그러한 섬세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정한 이제 힘, 토크 같은 거를 다시 분배해가지고 원래 있던 명령을 다시 업데이트하면서 그 다음 넥스트로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이 회전을 할 건지 결정을 해주면서 무게중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빙판길에서 막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듯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각각의 관절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팔을 어떻게 위치를 시킬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것들을 액추에이터가 그만큼 하드웨어로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 근데 또 이게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제어 알고리즘을 조절하면은 기존 거 대비해서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전작가나 이제 기획가 나오신 분들 컨트롤 시스템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메카트로닉스 이쪽을 배우시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PD, PID 이런 이제 전통적인 제어 방식을 이제 배우잖아요. 요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다뤘으니까 일단 오늘은 패스하고 어쨌든 이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 초당 뭐 몇백 번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사실 간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 얘네들은 이러한 수식들을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빠르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초당 더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갱신 주기 자체가 2에서 3ms다 하는 거는 그거 자체로는 놀라운 건 사실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PD, PID 이런 걸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해요. 단순한 연산이니까. 하드웨어에서 성능만 받쳐주면 이런 거 다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그냥. 근데 핵심은 오히려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로직이 중요한데 기존 PD, PID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면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규칙 기반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구현 자체가 굉장히 빡세다라는 거죠. 이런 뭐 이렇게 KP, KI 이런 상수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어떤 펑션들 이런 것들을 바로 피드백킹하면서 하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갈 때 사실 제어를 전공할지 딴 걸 전공할지 이런 걸 고민할 때 제어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가니까 이런 특정한 규칙으로 어떤 법칙을 만들다기보다는 그냥 그 피드백 자체에 대해서 훈련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커버리지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옵티머스가 무게가 56kg이고 키는 한 173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2.3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테슬라 고유 기술로 액추에이터 다 설계한 다음에 얘네들 각각의 움직임을 최적화하고 FSD 기반의 비전 처리 지금은 FSD 기반이 아닌 그냥 밸런싱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니까 옵티머스도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본체가 있는 상황에서 공장용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섬세한 손동작이라던가 아니면 저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되면은 거기에 대해 더 확장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사람이 힘들다라는 것도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 상용화 되었을 때에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오늘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셨네요. 언리얼텍.에러고요. 유튜브에서 전달하지 않는 짧은 영상들 그리고 뭐 주식 얘기도 이렇게 좀 있고 짧게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보실만한 내용 오늘 제가 다룬 이 옵티머스 내용도 빨리 제가 이렇게 전달 드렸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